스매싱 강하게 때리고 싶으시죠? 먼저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TV의 윤주영 코치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되치기 당하는 나의 스매싱, 나의 약한 스매싱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을 맞추는 타이밍, 내가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힘을 주는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힘을 줘서 공을 맞출지, 언제 내가 힘을 줘서 공을 멀리 날릴지를 알아야 내가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타이밍 중 콕을 맞추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레슨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그리고 레슨을 받고 어느 정도 구력이 된다고 하면은 콕을 맞추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힘을 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레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 마지막에 힘을 주는 타이밍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타점입니다. 타점은 콕을 맞추는 위치를 의미하죠. 콕을 맞추는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배드민턴에는 정답이란 것이 없습니다. 정답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규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콕을 맞추는 위치는 내가 가장 편한 위치,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가장 편안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그런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코치님들도 다 설명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고, 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코치가 맞다, 이 코치가 틀리다, 이런 논쟁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스매싱을 때릴 때는 공을 머리 앞쪽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것은 진리이죠. 이런 진리는 그대로 가져가되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위치에서 공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점은 높아져서 공이 꽂히는 각도는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파워가 실리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공이 내려와서 나의 몸에 붙을수록 파워는 더 실을 수 있지만 공의 각도가 더 꽂히지 않겠죠? 이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가 편한 위치에 공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타점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생각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타점은 바로 어디서 맞추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매싱을 때릴 때 내가 언제는 위에서 맞추고 언제는 밑에서 맞추고,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불규칙적인 스윙이 나오게 된다 보면은 타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점을 정확히 알면은 내가 일정한 위치에서 공을 맞출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콕을 일정하게 맞추려면은 첫 번째 요소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한 번에 스매싱으로 파워 있게 나오는 건데요. 콕을 일정하게 맞추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스텝이 좋아야 됩니다. 스매싱이 약한 것이 스텝과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텝은 스매싱의 요소인 타이밍과 타점에 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매싱이 약하다? 그럼 스텝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타점인데, 공을 맞추는 타점의 위치는 내가 편안한 위치, 그리고 계속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스윙입니다. 스윙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회전인데요. 회전 없이 이렇게 손목으로만 아무리 세게 때린다고 강한 스매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과 함께 손목이 맞으면은 조금 더 강한 스매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은 어깨 회전,
팔꿈치, 손목 회전 모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셔틀콕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전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 힘을 셔틀콕에 전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아시다시피 부상은 잘못된 스윙 때문에 부상이 발생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윙할 때의 잘못된 힘의 사용이 부상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팔꿈치를 강하게 위로 이렇게 뻗어 보시겠어요? 팔꿈치를 강하게 위로 뻗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전달을 위로 뻗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은 팔꿈치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힘을 위로 뻗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은 팔꿈치의 통증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스윙에 실어줘야, 이 회전에 실어줘야 강한 스매싱을 부상 없이 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된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에 부상이 오게 되는데, 그 힘을 스윙에, 이 회전에 사용하게 되면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게 된다 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힘입니다. 스매싱에서 힘은 절대적인 요소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셔틀콕에 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 힘이 약해. 그럼 내가 실을 수 있는 힘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에서의 힘은 절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이 약하더라도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힘이 세면 더 세지겠죠. 그래서 힘은 무조건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내가 스윙도 올바르고 타점도 잘 맞고 타이밍도 잘 맞는데 스매싱이 약하다? 그러면은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더플레이에서 윤성빈 선수가 스매싱 때리는 걸 봤는데 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배우지는 않았는데도 그 정도 파워가 나온다는 건, 그분이 만약에 배드민턴 스윙을 올바르게 배우고 제가 말씀드린 그 위에 세 가지 요소를 다 이해하고서 때렸다면은 저보다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소는 힘인데, 제가 위에 설명한 타점, 타이밍, 스윙과 같이 이 힘이 결합되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스매싱이 나온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타이밍, 타점, 스윙, 그리고 힘까지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세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배드민턴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동기가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이 다 같은 코치님한테 배웠고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이 훈련을 했는데 4명의 자세가 다 달라요. 물론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드민턴의 최적의 자세를 정의하기에는 스매싱을 강한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린단도 강하지만 린단과 리총의 자세가 다르듯이 우리가 자세를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표본이 많다. 어떤 것이 최적의 자세인지를 논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필요한 요소에서 뺐습니다. 그렇다고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최악의 자세가 아닌 이상 자세 연습은 충분히 해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소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찾기 위해서 레슨 받고 노력하신다면은 타점, 타이밍, 스윙, 그리고 힘을 실을 수 있게 되면서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가지 요소를 어떻게 하면 잘 녹여서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윙 연습입니다. 너무 뻔하겠지만 스윙 연습밖에 없어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실력이 느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배움과 습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것을 응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위는 첫 번째 단계인 배움과 습득의 단계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배움과 습득만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연습과 반복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배드민턴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너무 첫 번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론은 많아지지만 그것이 실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스매싱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이 기본 스윙 있잖아요. 이 기본 스윙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실는 타이밍, 힘이 자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 자 회전 머리 뒤에서
머리 뒤에서 회전할 때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머리 뒤에서 회전에 힘을 받아서 이 내 앞에서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윙이라고 한다면은 스윙의 소리가 내 귀 앞에서 들려야 올바른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전달이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전에 실어서 앞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은 올바른 스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 연습을 하루에 20개라도 매일 꾸준히 해주신다면은 스매싱이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스매싱이 강해질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한번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